성균관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대비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성대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새로운 유형이 출제될 것임을 선보이고 있는데, 일단 시험시간이 120분에서 100분으로 20분이 단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4개의 문항에서 3개의 문항으로 줄어들면서 시간도 20분 정도 줄어드는 것인데, 문제 하나가 줄어들면서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단축되지 않은 만큼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존에 성대를 보던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말한 만큼 역시 문항이 줄어들고 시간이 줄어들었어도 그 줄어진 문항에 비해서 시간의 감소폭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는 답안 작성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성대의 답안지를 보면은 기존의 답안지보다 이렇게 새로운 신유형의 답안지가 각 문항별의 이러한 그 서술 분량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답안지 분량이 확대됐다는 뜻인데, 이 답안지들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된다면 이게 2016학년도까지 그런 답안지입니다. 첫 페이지에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 모두 담겨 있었는데, 2017학년도에는 첫 페이지에 문제 1번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그 4-5줄이 확장됐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답안의 길이를 좀 더 길게 한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고 시험장에 가면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한 3분의 2 정도를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쓸 때 약간 들여쓰기를 해서 답안 전개하시고 쭉 답안을 전개한 뒤 문단이 바뀔 경우 또다시 들여쓰기를 해서 답안을 쭉 전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은 3단락 정도 이렇게 답안 전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성대 측에서는 안락사의 필요성에 대한 2가지 견해를 토대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역시 문제 1번에서는 입장의 분류와 요약이라는 것, 따라서 이것은 2016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2번과 3번이 기존의 도표 문제였었는데 하나가 사라지면서 도표 문제가 이제 하나만 출제될 것임을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표 문제에서는 제시문의 한 가지 입장과 연결해서 서술하는 선택, 적용, 해석의 그러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도표를 해석하고 이 해석 과정에서 아주 주된 수치를 1-2개씩 언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하고 난 뒤 이것은 문제 1번의 어떤 입장과 연결되는데, 문제 1번의 가라, 마가 한 입장을 이루고 이것이 도표와 연결된다면 이것의 키워드 등을 활용해서 도표의 내용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안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반부에 도표를 해석하고 후반부에서는 한 입장의 나머지 키워드를 활용해서 그 도표의 의미를 확장, 부연하는 그러한 2단락 구성을 해준다, 이렇게 문제 2번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이게 된다면 성대에서 문제 2번에 다면 해석의 이러한 도표를 종종 출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도표 현상을 어떻게 서로 다른 입장, 즉 기능론의 입장 혹은 갈등론의 입장에서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설명하거나, 이러한 도표 해석의 문제도 출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대의 도표 문제는 첫 번째 선택 적용의 유형, 두 번째 다면 해석의 유형 모두 출제될 수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문제 3번에서는 제시문 1번에서 제기된 쟁점을 가지고 마무리 전개를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의고사에서는 상반된 2가지 입장을 한 가지 현안에 동시에 적용하는 다면 적용형의 견해 전개를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빈부격차의 문제에 있어서 이 빈부의 문제를 해석하는 시각에 있어서 기능론과 갈등론이 서로 다른데, 각각의 입장에서 빈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을 돕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런 문제에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특이한 것은 이렇게 국가가 돕는 정책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입장을 모두 적용해서 찬성하거나 모두 적용해서 반대하거나 이러한 견해를 서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상반된 두 입장이지만 이 입장으로도 찬성하고 이걸로도 찬성하든지 아니면 이 입장으로 반대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된 입장이지만 이를 통해서도 반대를 하는 그런 다면 적용형의 문제가 성대 3번에서 즉 언어서술에서 출제된다. 이 부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와 더불어서 성대에서 많이 출제되는 3번의 유형은 이 견해 부분입니다. 견해 부분에서 순수하게 자신의 견해를 쓰거나 이런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시문에서 제기된 알파, 베타 두 가지 입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나는 기능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기능론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빈부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합리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서 다소 양보를 한 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론은 다양하고 다계층적인 현대사회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고 실제 우리 사회를 보았을 때도 빈부의 격차가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식의 견해를 순수하게 적용하는 이러한 서술이 있는가 하면 학생들에게 사례를 제시하라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제시문 1과 2 중에서 무엇이 합당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논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논지 자기가 주장하는 바와 적합한 사례를 들을 것 그리고 사례는 일반적인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줄 것.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나타난 갤럭시 7의 이러한 사고는 전문가만에 의존해서 제품을 개발했을 때 아무리 정교한 노력을 들여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럼으로써 구체성과 그리고 최근의 논의라는 시의성의 요건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대학 측에서 사례를 적용해서 줍니다. 이러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지노를 만들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이 카지노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론론이 옳으냐 다원론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 너의 견해를 전개하라 이렇게 사례를 먼저 준 뒤 사례 적용하는 그런 서술을 요구하게 될 때는 논지 바로 문제 1번에서 드러난 두 입장을 카지노라는 현안에 반드시 녹여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시문 1의 논지를 그대로 되풀이한 뒤 1에서 카지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썰렁하게 덧붙이지 말고 일의 어떤 면에서 카지노의 어떤 면과 연결돼서 이렇게 카지노를 만들어야 되고 이의 어떤 면이 카지노의 어떤 면과 이렇게 상응함으로써 카지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식의 답안 전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게 된다면 문제 1번에서는 분류와 요약을 한다. 문제 2번에서는 도표 문제가 출제되는데 선택 적용 혹은 동시에 적용하는 다면 적용이 출제될 수 있고 3번에서는 상반된 두 입장을 한 가지 현안에 동시에 적용하는 다면 적용형 혹은 적극적인 자기 견해를 서술하는 형 이 경우에는 자기 견해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재반론을 하고 사례를 포함시키는 답안을 작성한다. 그리고 사례를 자기가 제시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적합하고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사례를 들어라. 그리고 사례 적용형 대학 측에서 일정한 사례를 이미 제시했을 경우에는 1번에서 나오는 두 중심 논제를 사례 속에 녹여서 논의를 풍부하게 하거라. 이것이 바로 2017학년도 성대에서 예견되는 유형인 만큼 정확하게 개념을 머릿속에 담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잘 잡히지 않는 학생은 첨삭할 때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성대 1번에서는 그 분류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분류를 서술하는 방식을 이제 기계적인 공식으로 애우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단락에서는 통합적인 분류를 해주세요. 제시문 1, 2호는 개인주의 그리고 개체주의적 입장에서 안락사를 바라보고 있고, 제시문 3, 4는 공동체주의 그리고 집단주의 이기주체적 입장에서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첫 단락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 개인주의, 개체주의 혹은 개인의 의지, 실존적 결단 혹은 공동체주의, 집단주의, 공리주의 이런 단어가 하나 정도 들어가면 될 것이고, 이렇게 첫 번째는 개념화해서 묶어주는 것이 첫 단락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각각의 개체주의적 입장에서 제시문 1, 2, 5의 내용을 먼저 압축한 뒤 통합적으로 서술하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두 번째 단락을 서술한다. 이 부분도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예 외워서 각각의 제시문은 두 개 문장으로 요약한다. 이런 개인의 의지에 따라 삶의 마지막을 설계할 권리를 지닌다는 시각이다. 삶의 질은 시간이 아니라 존엄을 유지할 때 실현된다고 말한다. 이에 인간은 제시문 2에서는 인간은 이성과 의지를 통해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정의한다. 인간이 정신적, 인격적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생물학적인 생명만 유지한다면 인간의 가치를 잃는다는 분석이다. 제시문 5는 인간이 삶의 정교함을 이룰 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생명 연장의 기술이 개인의 존엄을 파괴한다면 이를 포기할 때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각각의 제시문을 주제문 한 문장 그리고 부연하는 한 문장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뒤 마지막으로 통합적 서술, 이거 성대 측에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합적 서술을 했다는 티를 확실히 내주기 위해서 제시문 1, 2, 5는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주체적 결정에 따라 삶과 죽음을 선택할 때 인간다움이 실현된다는 시각이다. 전체 묶어서 한번 서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가 안락사인 만큼 삶이 대전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만큼 안락사는 개인의 실존적 결단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식으로 묶어주시라는 것입니다. 혹은 제시문 1, 2, 5는 안락사의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측면을 제기한다. 이런 식으로 묶어도 가능하게 될 것인데 반드시 통합 마무리를 하라. 따라서 각 제시문을 두 개의 문장, 주제문과 부연의 문장으로 압축한 뒤 통합 마무리를 하라. 이것이 문제 1번의 서술 유형이고 반드시 지켜서 답안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공동체주의적 입장입니다. 서술 방법은 생략하고 키워드만 보게 되면 3은 한 개체의 희생을 통한 종전체의 이익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개개인의 생명 존엄이라는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 전체의 생명이 원활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시야의 확장을 요구한다. 4는 개인의 생명은 사회적 공익의 측면에서 환산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때 가족과 사회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면 이를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개인은 지닌다는 설명이다. 요컨대 3과 4는 생명의 가치를 공동체 전체의 공익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파악한다. 따라서 역시 안락사에 대해서 답해주는 통합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안락사가 사회적 공익을 증진시킨다면 이는 개체의 의무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다. 역시 세 번째 단락의 답안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역시 도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이 도표를 제시문의 한 입장과 관련지어 서술하는 그런 선택형 도표 문제라고 이렇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에 비해서 다면 해석형 도표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 열어두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자료 1이 제시문 뭐와 동일하다. 1, 2, 5의 이런 개인주의적 입장을 반영하고 자료 2가 3, 4의 공동체주의와 연관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료 1에 대한 해석, 자료 2에 대한 해석, 그리고 밑에 있는 자료 3에 대한 해석 이렇게 세 단락 정도 서술을 해주시는데 일단 자료 1에 대해서는 1, 2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 이런 정도 먼저 지적을 해주시고 난 뒤 도표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수치와 항목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난 뒤 이것의 의미를 제시문과 관련지어 서술하면 될 것이고 역시 자료 2에 대해서도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효율성이라는 이러한 공리적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3, 4의 입장에서 의미를 역시 부연해서 서술해주면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 형태 보겠습니다. 자료 1과 2는 불치병으로 인한 생명 연장 치료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즉 안락사가 필요한 이유를 중장년층과 노년층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래 나타난 중장년층의 의식조사 결과는 중장년층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의식조사 결과에서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다운 삶의 질 유지 불가에 대한 두려움이 안락사가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지배적인 이유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간단한 수치 역시 포함시키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부여가 될 것입니다.
중장년층은 고통은 인간다운 삶의 유지를 어렵게 하며 고통에 시달리며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는 죽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인간은 정신적, 인격적 삶의 시련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이며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연장보다 안락사가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식의 의미부여 따라서 전반부 도표 해석, 의미부여 그리고 이 도표가 어디와 관련되는지를 먼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료 1은 바로 1, 2, 5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 이런 식의 명시적 서술도 답안 속에 포함시키기 바라고, 자료 2에서 나타난 노인층의 의식조사 결과는 노인층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 이득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노년층이 재심은 3과 4에서 나타난 이렇게 해서 재심은 언급을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는 조사 결과에서 가족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걱정과 비효율적이나 지출의 판단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한 수치를 역시 포함시켜 주는 것이 수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층은 생명 연장 치료는 사회 이득에 기여하지 못하며 안락사를 통해 개인으로서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더 이상 사회 번영에 기여할 수 없을 때 죽음이라는 희생만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실시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역시 자료 2에 대한 답안 전개가 될 것이고, 마지막 3입니다. 자료 3은 90년대에서 2015년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장년층의 안락사 비율은 증가하고 노인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의 안락사 필요성에 대한 지배적 이유, 즉 인간의 존엄 유지와 관련된 근거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 없이 존귀함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수호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졌으며 정신적, 인격적, 삶의 실현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한 강화되었고 죽음의 순간까지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안락사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중장년과는 다르게 안락사의 비율이 감소하는 노인층의 모습에서 노인층의 안락사 필요성에 대한 지배적 이유, 즉 사회적 이득 증진의 기여와 관련된 근거가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 연장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과 같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더 이상 가족에게 지휘되는 일이 아니게 되었으며 치료로 인해 의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노인이라는 개인이 자기 희생의 방법이 아닌 치료라는 방법으로 사회적 이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의 도표 해석이 될 것입니다. 문제 3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다면 적용의 그러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한 입장만을 취하고 이것을 문제 1의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해서 정당화에 따라서 개인적 측면 그리고 공익적 측면에서 찬성을 하든지 오히려 반대를 하든지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동시에 적용해서 한 가지 논의를 전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범 사업이 무슨 이 복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범 사업에 대한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불필요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이런 치료를 통해서 의료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연장 치료를 그만두고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국가가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압축해서 말하면 이 소극적인 안락사를 돕는 것, 이것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장 치료를 그만두고 이제 진통제만을 투여한다. 이것은 바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린다. 죽기만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즉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도움을 준다 이런 뜻이 될 것이고, 이러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답안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 측의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먼저 찬성의 경우입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보험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환자 본인은 불필요하고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대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원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 정책은 고통스러운 환자들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의료보험을 통해서 제공받는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는 재심은 1의 첫 번째 입장을 반영한 이러한 찬성의 논리이고, 보기 정책은 환자, 가족과 사회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바로 두 번째 입장을 반영한 합리화가 될 것입니다. 말기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범 사업의 시행으로 가족은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이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말기암 환자의 막대한 영명 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즉 이 정책은 말기암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가족과 사회 전체의 부담과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논리는 문제 1의 두 번째 입장을 활용해서 정당화할 수 있다. 대학 측의 설명이 될 것이고, 이제 반대의 논리가 될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일부 환자, 특히 저소득층 환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심지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연명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즉 눈치 보면서 이렇게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더 살고 싶은데 주변에서 이제 그만 가시죠, 이런 압력에 의해서 죽는다는 뜻이겠죠. 특히 환자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가족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환자 등 일부 환자들에게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명치료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문제 1의 첫 번째 입장, 즉 개인의 죽음의 선택에 대한 실존적인 자주적 결정권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러한 식으로 반대할 수 있을 것이고, 보기 정책은 사회 전체와 환자 가족에게도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즉 공리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에게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해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비용만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연명치료 받는 사람은 그대로 연명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죽을 사람까지 어떻게 의료보험을 받음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이중의 부담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연명치료 안락사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달라지지 않은 채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연명치료에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의료보험만 이중으로 역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결국 구성원 전체의 부담이며 결과적으로 환자 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식의 반대 논리를 역시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면 적용, 반대의 경우에도 각각의 상반된 입장을 모두 적용하는 다면 적용형의 서술을 모의에서 출제를 했고, 문제 3번은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유형이 출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머지 성대 문제를 연습하면서 한 번씩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칩니다.